그러면 만약 브랜드가 사람이라면요. 아픈 브랜드를 고쳐주는 의사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 명이라고 불리는 노희영 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분은 정말 신기하게도 망해가는 브랜드의 맥을 딱 짚어서 기가 막힌 처방전을 내려주거든요. 오늘은 이분이 대체 브랜드를 어떻게 진단하고 살려내는지 그 비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사업을 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은 경쟁사,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 노희영 고문은요, 진짜 위험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브랜드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래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오늘 진료실에 찾아온 첫 번째 환자부터 만나볼까요? 이름만 되면 전 세계가 다 아는 기업,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와, 한때는 정말 커피 문화의 상징 그 자체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특유의 따뜻함이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도대체 스타벅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래 스타벅스가 우리한테 약속했던 게 뭐였죠? 바로 제3의 공간이었잖아요.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나를 위한 편안한 공간. 바리스타가 컵에 내 이름 써주고 불러주면서 뭔가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던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스타벅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들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고 바리스타랑 눈 마주칠 일도 없이 그냥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사람이 있던 따뜻한 공간이 그냥 커피 뽑는 차가운 기계가 돼버린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편하려고 만든 그 사이렌 오더가 아이러니하게도 스타벅스의 심장, 그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노형 고문은 바로 이때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좋아했던 진짜 이유가 사라져버렸다고 아주 날카롭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냥 스타벅스만의 얘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노희영 고문은 어떤 브랜드든 위험에 빠지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명백한 적신호가 있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 우리 회사, 우리 브랜드는 괜찮은지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시죠. 자, 위기의 신호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원했던 진짜 고객들은 다 떠나고 왠지 엉뚱한 손님들만 찾아올 때.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위험한데요. 리더가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경기가 이래서 하면서 자꾸 남 탓, 환경 탓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두 번째 신호가 정말 치명적이라고 해요. 결국 뭐겠어요? 진단명은 딱 하나입니다. 리더십의 실패. 노희영 고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는 건 직원 탓도 시장 탓도 아니라고요. 모든 책임은 결국 리더한테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리더. 그게 바로 모든 위기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진단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죠? 당연히 처방을 해야죠.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내고 아주 멋지게 다시 살아난 브랜드들의 실제 이야기를 보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이제는 K푸드 하면 딱 떠오르는 비비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성공했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사실 글로벌 시장에 처음 나갔을 때는 정말 뼈아픈 실패를 맛봤거든요. 미국에서 왜 실패했냐? 그 원인이 딱 한 단어, 강요 때문이었어요. 비비고는 계속 비빔밥은 이렇게 팍팍 비벼 먹어야 맛있어요 라고 가르치려고 한 거죠. 근데 미국 고객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왜 당신들 먹는 법대로 먹어야 돼? 이렇게 되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식만 고집했던 거죠. 근데 해결책이 진짜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거예요. 당시 미국 소비자들은 다진 고기를 보면 이거 무슨 고기지? 왠지 싸구려 같아.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눈에 딱 보이는 덩어리 고기로 바꾼 거예요. 정말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꽉 닫혀있던 미국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영국 런던에서는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또 현지화한답시고 어설프게 퓨전 한식을 내놨다가 이게 무슨 한식이야 하고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메뉴로 돌아갔더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미국과 영국 이 두 사례가 말해주는 건 딱 하나예요. 시장을 제대로 읽어라.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올리브영 이야기입니다. 그때 뷰티 시장은 어땠냐면요. 롯데나 신세계 같은 정말 돈 많고 힘센 대기업들이 가장 좋은 자리, 그러니까 목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다들 이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체 올리브영이 어떻게 이 거인들을 다 이기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회사들이 정부 어디가 목이 좋나 이 부동산 싸움에만 목숨 걸고 있을 때 올리브영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매장 안에다가 세면배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샴푸든 뭐든 다 직접 써볼 수 있게 한 거죠. 그냥 물건만 파는 가게가 아니라 와서 놀고 즐기고 경험하는 놀이터로 공간의 개념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 전략이 진짜 어마어마한 무기가 됩니다. 바로 소싱 파워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고객들이 직접 써보고 와, 이거 대박이다 하는 제품이 뭔지 그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덕분에 올리브영은 그냥 가게가 아니라 어떤 K뷰티 제품이 뜰지 미리 알아보고 키워내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된 거죠. 이건 정말 돈만 많다고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올리브영만의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본 이 성공 사례들을 전부 꿰뚫는 마지막 핵심 처방전은 과연 뭘까요? 이건 정말 모든 리더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노희영 고문의 최종 처방전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발명가가 되지 말고 개선가가 되라.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없던 대단한 걸 만들려고 막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지금 이미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그냥 끈질기게 지켜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만의 한방, 그 킥을 살짝 더해서 조금만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 성공은 바로 거기서 온다는 겁니다. 이분이 주는 조언 중에 진짜 제일 강력하고 현실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어딘가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그럼 그게 바로 기회라는 신호예요. 리더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그 줄에 같이 서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서 있지? 그 이유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직접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절대 부하 직원 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직원이 갔다 와서 별거 없던데요? 라고 보고하면 그 친구는 핵심을 하나도 못 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시간, 자기 돈 써가면서 줄을 서는데 이유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 숨겨진 이유를 온몸으로 느끼고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의 비즈니스 주변에는 어떤 새로운 줄이 생겨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분은 기꺼이 그 줄의 맨 끝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